안녕하세요. 3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입동이 지난 지도 벌써 며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동이 지나면서 수월이 해월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명식은 고 해월에 태어난 일간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 개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에 월령인 해월과 일간 개수의 상관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로서 대해수다 이렇게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양수가 아닌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목화토금수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 즉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하고 개수는 그 성향 면에서 매우 다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인 임수는 대해서 큰 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충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고 막 흙 같은 것도 막 쓸고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좀 거친 성향을 말하는데, 반대로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개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충분지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되게 보면 우로수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비라고 해서 장맛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냥 맑고 깨끗한 보슬비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고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늦가을 같은 경우, 가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슬 같은 게 이렇게 내리게 되죠. 근데 아침에 이슬이 살짝 맺혀 있다가 햇볕이 반짝 나게 되면 이슬은 금방 말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개수거든요. 근데 큰 바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론 이제 바다 해수면이 1도만 올라가도 증발량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큰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막 마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매우 약간 부드러운 그런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온이 좀 높아지게 되면 금방 증발할 우려가 있겠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 토가 있게 되면 매몰되거나, 매몰이라고 하죠. 땅 속에 묻힌다, 수가 물 속에 묻힌다라고 하는 매몰되거나, 또 토가 있게 되면 탁수가 되는 그런 안 좋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이 충분하는 그러한 거친 성향을 좀 잠재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저러한 충분지성이 없기 때문에 무기토를 용신으로 쓰는 얘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히 드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수 자체가 무토 기토로 전혀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해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어볼까요? 개수가 해월이나 자월, 이 해월이나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해월은 수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월은 수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매우 왕합니다. 이렇게 수가 굉장히 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자월에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양수인 임수가 투출하면 이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토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일간이 개수라 하더라도 수왕절에 이거 월령이죠. 월령 수왕절에 양간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음간이라 하더라도 그 용신치용법은
마치 양광과 같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건 우로수, 우물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강가에 있는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물이 같이 쓰는 공용으로 쓰는 우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우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강물이 덮쳐버리게 되면 그 물을 먹기가 좀 껄쩍지근하죠. 물론 강물 자체가 매우 깨끗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물 자체가 탁해지게 되는데,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하고 개수는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함을 더 좋아하면서 개수의 생명 뭐예요? 청징함에 있다라 해서 청징이라고 한 것,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임수가 이렇게 수왕절에 임수가 있게 되면 마치 맑고 깨끗한 개수가 강물하고 섞여서 개수 자체가 탁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토로서는 이 왕한 임수를 제방할 힘이 부족하게 되겠고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주게 되면 개수가 임수와 섞이지 않게 돼서 개수의 맑고 깨끗함을 보존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저 임수가 범람해서 개수와 같이 섞여서 물에 혼탁해지는 것을 막아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무토나 화 같은 경우는 해월에 있게 되면 뭐예요? 무토나 화 같은 경우,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해월에 포태법으로 절지에 해당이 되어서 매우 약합니다. 수는 왕하지만 토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토가 많은 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지지로 5화라든가 4화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생주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임목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겠네요. 화가 있어서 이렇게 토를 생주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힘을 얻어서 수를 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월은 중요한 것,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래서 화를 보게 되면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음간이라 하더라도 그 용신추용법은 양간과 같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의 핵심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한 것을 해치게 되면 개수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로는 겨울이죠. 초겨울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맹동이라고도 하고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겨울이죠. 일단은 뭐 어찌됐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온이 매우 차갑다. 이 가을에 차가운 거하고 겨울에 차가운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을은 그래도 그 차갑다라기보다는 약간 서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을 날씨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 땀도 나지 않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청량감을 이렇게 얻게 되겠죠. 그리고 가을 같은 때 이렇게 산에 가더라도 여름이나 봄처럼 뜨겁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산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늘하고 아주, 그 다음에 습하지 않은 것이 또 우리나라 가을의 특징이 되겠죠.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매우 차갑습니다. 모든 동물은 아니더라도 일정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워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러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어째 식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별한 뭐 에델바이스라든가 뭐 인동초 같은 그런 특수한 작물이 아니고서는 이제 잎을 띄우거나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우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인묘진월은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오묘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가을, 해자주월은 겨울. 여러분 사오묘월 생각할 때는 진짜 에어컨 없이는 진짜 살기 어렵고 뜨겁고 막 이런 날씨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해자주월에는 진짜 매우 춥고
춥고 얼고 막 이렇게 뭐 동상 걸리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또 한 가지, 해월 자체만, 자 월지 자체만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수왕절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월령 자체는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지 마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달리 또 임수라든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로 또 자수라든가 해수 같으면 이거는 겨울에 그야말로 물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월지 하나 가지고는 물이 많다, 물론 이제 수확률이기 때문에 많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때는 겨울의 어떤 계절적인 감각으로 봐서 물도 물이지만 일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 이렇게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일단은 수는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는 어떻게 돼요? 수는 여기 해월에 태어난 수는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화토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그래서 수는 왕하고 화토는 약하죠. 당연한 것이 뭐냐면,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국화하기 때문에 화는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그거는 화급금하기 때문에 금이 또 많이 약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오행이 왕할 때는 그 오행이 극하는 상대되는 오행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가 왕해지면 화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화가 왕해지면 금이 약해지는 것이고, 금이 왕해지면 목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목이 왕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고, 토가 왕하면 수가 약해진다.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왕하다, 즉 수왕하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기온이 많이 하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만, 화를 봐야지만 따뜻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겨울에 예를 들어 스키를 타러 가거나 겨울에 겨울바다 같은 것도 좀 운치가 있죠. 그래서 바다를 간다거나 스키 타러 갔을 때 기본적으로 스키 파카라든가 보온이 되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기본적이겠죠. 겨울에 산을 가거나 겨울에 바다를 가는데 보호할 수 있는 장구가 없다라고 하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십간 중에서 해월은 어떤 오행이든 간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격국이 있을 거예요. 윤합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화가 없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격이었을 때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없어서는 절대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조후하는 용도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을 왕한테 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재성을 얻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포대법을 말씀드릴 때 화토는 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병화만 천간에 달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오화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 주어야지. 물론 사화 같은 거 있어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주어야지만 천간의 병화가 외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간에 드러났는데 뿌리가 없어서 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의 한인 사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모여서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외국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어떤 도움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갔는데 한인 사회는 없고 그냥 진짜 외국인들만 사는데 떨렁하게 되면은 처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인데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병화는 어떻게 돼요? 왕수에 의해서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가 화를 극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많이 외롭겠죠. 근데 같은 화,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지지로 인목 같은 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왕해지겠죠. 마치 미국에 갔는데 한인 사회에 내가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후의 측면에서 조후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어떻게 돼요? 정화에 비해서 월등한 공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농사를 질 때 하우스 같은 거 치거나 온실을 만드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임의적으로 기운을 높이는 것이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하죠. 태양지화, 하늘이 드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을 얻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비닐을 와서 하나 치는 게 좋아요? 범위 면에서 태양은 한반도 전체를 다 골고루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 정화는 어떻게 돼요? 한반도 전체에다가 비닐하우스 치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화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사주 국세가 매우 옹졸해지고 옹색해지고 매우 차가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존신 병화를 얻는 것, 그 다음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지로 병화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그 얼지 않은 물을 얻어야지만 또 모든 만물이 동물이든 생물이든 특히 사람도 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간 개수하고 원령 해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명식 한 번 더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고요. 일단 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해 안에는 그 지장간이 무엇이냐면 무토, 간목,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를 가지고는 격과 용신을 취용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사주의 격과 용신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되겠죠. 이거는 개수 입장에서 간목은 상관이니까 상관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간목에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월지 자체, 해수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는데, 해수의 본기는 임수니까 임수로 격을 잡게 돼요. 근데 개수가 임수를 보게 되면 겁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 격국 안에는 격 안에는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그냥 원래는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야 걸록격이라고 표현하는데, 해월이나 자월이나 개수가 월지를 득해서 왕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걸록격은 아니지만 마치 걸록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걸록격과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 왕하다. 일간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용신법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대개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취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대개 양간인 경우,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사를 취용해서 일간이 왕할 때는 억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음간의 경우, 즉 을목, 정화, 기토, 그 다음에 신금, 개수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음간이기 때문에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 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했다, 이거는 격국 자체가 약간 변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개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고 하는 금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금왕절에 태어났는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신금이 임수로서 도세주옥함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경금이 신유월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화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본 이치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마치 걸록격 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왕하면 관살로서 억제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식신이라든가 상관, 개수 입장에서 상관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격국 자체가 상관격이 되겠죠. 이거는 걸록격이 아니라. 그러면
왕한 개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기시켜 주게 되면 뭐예요? 억제하는 것에 비해서 또 이렇게 설기해서 왕한 기운을 설기순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중요한 것, 해월은 병화라고 하는 병화 없으면 정화도 마찬가지지만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간목도 상관도 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사주 자체가 말끔하고 깔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생제격이 되면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어떻게 돼요? 이상적인 짜임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명식 같으면 일제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축토. 그래서 개축일주가 되는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이거는 칠살에 해당이 되죠. 칠살. 개수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은 맑고 깨끗한 것, 이 청징함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토로 보게 되면 앉은 자리에 쉬운 말로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밑에 약간 진흙 같은 것이 살짝 고여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고기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긴다고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인데, 여기서 잠깐 미꾸라지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저 기토라고 하는 축중 기토가 움직이게 되면 물이 탁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축 일간들이 대개 보면 성격이 매우 까칠스럽고 예민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연간을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토는 그냥 난데없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축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한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해월의 개수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맑고 깨끗한 청진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토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목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월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 간목은 상관, 을목은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을목이 기토를 이렇게 억제해주고 있죠. 이걸 뭐예요? 사주의 겨울은 식신제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신으로서, 을목인 식신으로서 토를 제하는 거죠. 목극토로. 그래서 식신제사를 하기 때문에 개수가 탁수는 될 우려는 그래도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의 해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게 되니까 뭐예요? 일간이 매우 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를 쓰기는 좀 매우 난감하죠. 왜냐하면 개수는 탁수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목을 보고 화를 볼 수 있다라고만 하면 왕수를 목이 설하고 그 다음에 화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면 사주 국세가 상관생제로서 좀, 상관생제나 식신생제로서 좀 좋은 국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월의 축을 봤고요, 자를 봤어요. 그러면 이거 뭐로 볼 수 있죠? 해자축 방합이죠. 방합. 해자축 북방수라고 해서, 이거는 방합을 완전히 짜게 되죠. 해자축 북방수죠. 북방수.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방합을 짜게 되는 겁니다. 해자축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아주 태왕합니다. 기토는 어차피 을목에 있어 날라가 버렸고요. 이 축도 있다 하더라도 해자축, 이건 완전 지지로 완전 다 수고 임수까지 투출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개수 일간이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를 갖다가 전왕격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특수한 격으로서 윤하격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원래 윤하격이 되기 위해서는 토라든가 화 같은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기토가 있고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을목에 의해서 파극돼서 날아가 버렸고요. 이 축은 해자축이 되면 사수 독립돼서 이 축토도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하격이 돼서, 이건 파격이 아니에요. 파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순수한 윤하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임자가 아니더라도 개해시가 돼도 이거 윤하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자시가 윤하격이 됐을 때 국세가 클까요? 아니면 개해시가 됐을 때 윤하격이 되는 것이 국세가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그냥 답부터 얘기하면 개해시보다는 임자시로 윤하격이 됐을 때 뭐예요? 국세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생시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윤하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축토 하나만 있을 때는 자시,
해지가 되면 이거는 사수동류 되는 것으로서 그냥 윤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축토에 다시 축토가 하나 있으면 이 토는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것이 원칙이지만, 이거는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축중에 있는 기토를 쓸 수밖에 없지만, 사주국세는 매우 탁해지고 거칠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축시라고 하는 것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생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이렇게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수가 왕화 중에 목을 보게 되면 이 목은 수의 기운을 설기하죠. 수의 기운을 제하는 건 토가 하는 거고, 이거는 수의 기운을 수생목 해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라고 하는 핵심이 있죠. 인중병화. 물론 이제 병화 자체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후하는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지에만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화가 있는 것과 화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겨울에 매우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돼? 일단 불을 펴야 되는 건데, 사주 원국에 화가 있으면 성냥이라든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주 원국 자체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작은 구해놨는데 부싯돌이라든가 라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불을 못 피우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암장된 화라도 있는 것과 화 자체가 없는 것의 차이는 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화빈시에 비해서 똑같은 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을묘시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을묘는 순수한 그냥 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을묘는 좀 젖은 나무, 쓴목으로 보기 때문에 갑인시에 비해서 더 안 좋고요. 갑인은 인중병화가 있지만 을묘는 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을묘시에 비해서 갑인시가 월등의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병진시 같은 경우는 진토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되어 물론 당연히 있어서 좋겠지만은 병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오히려 정사시가 되면 정화가 투출되고 사화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진시에 비해서 정사시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호김인시 같은 경우는 지지로 오화는 나쁘지 않지만 무토기토가 이렇게 투출돼서 개수로 이렇게 파하는 것은 원석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경신신유시 같은 경우는 하나만 쓰고 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신시로 보죠. 경신. 자,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왕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 같은 경우는 우로수와 옹달생 같기 때문에 금을 한 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경신, 신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오게 되면 사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금을 얻어서 수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원불절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 전반이 화가 한 점도 없는 중에 금수만 많아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한습해진다고 하죠. 한습, 매우 차갑고 모든 만물이 얼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목화운을 봐야지만 그래도 온기를 얻어서 사주가 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자, 목화운을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남자를 태어났을 때 이 정도까지는 썩 좋지 않다. 물론 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해지니까 이것도 그렇게 신미시 같은 경우도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신미시는 사오미 남방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토라 하더라도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조후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병화 투출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정축, 정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임묘진 사오미로 가야지만 그래도 온기를 크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